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카플라노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크라인더라고 하는 핸드 그라인더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그라인더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그라인더인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브루잉 용도에서 끝나지 않고 과연 에스프레소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능이 괜찮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아웃도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카플라노다운 그런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요 코만단테 그라인더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길이 자체는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두께가 굉장히 얇죠. 사실은 코만단테를 쓰면서 그립감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 크라인더를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이 그립감 자체는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잡고 돌릴 때마다 손에 꽉 잡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립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뚜껑, 그 다음에 핸들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거리는 아닌데, 아무래도 커피를 갈고 나면은 약간 채뿌가루라고 해야 되나? 콩껍질 가루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날리면서 실리콘 부분에는 조금씩 달라붙는 문제가 조금 있었긴 했지만, 뭐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핸들 부분 자체가 본체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장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핸드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제 해외나 아니면은 캠핑이나 어쨌든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요 손잡이하고 요 본체하고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갈렸던 원두가루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요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위생 비닐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싸갖고 가지고 댕기고 보관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뚜껑이랑 이 핸들 같은 부분도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휴대성에서 있어만큼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5g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벼운 정도의 무게냐면은, 사실 지금 이 코만단테만 해도 손잡이까지 해서 600g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한 절반도 안 되는 무게에 굉장히 가벼운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바로 요 맨 밑바닥에 커피 가루가 담기는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풀러서 커피를 이제 뭐 드리퍼나 아니면은 뭐 바스켓에다가 담았을 때 채뿌가루라던가 붙어있는 원두가루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그만큼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릴 때의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고요. 자, 이제 분쇄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밑에 요 자를 빼주시고 뒤에 날 자체를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끝까지 잠궈 주시게 되면은, 딱 보시는 것처럼 요 화살표 끝이 1을 가리키게 되죠. 딱 요게 첫 번째 클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손잡이 자체를 이렇게 끼워서 앞으로 미시고요, 한 클릭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2클릭, 3클릭, 4클릭, 5클릭. 네, 이런 식으로 되다가 8클릭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1클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를 9클릭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클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돌아서 3클릭이 났다 그러면 요거는 1.3클릭 이렇게 되겠죠. 같은 그라인더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쇄도를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고 분쇄도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핸들을 안으로 쭉 잡아 당기면은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서 그라인딩을 하면 되겠죠. 물론 뚜껑은 띄운 상태로요. 네, 일단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성능이겠죠. 비교는 코만단테를 할 거예요. 코만단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물어봐 주셨는데, 물론 돈에 여유가 있으면 코만단테 사면 정말 좋죠. 좋은데 얘는 사실 비싸다 못해 사실 가격 자체가 굉장히 사악합니다. 사실 정말로 이 코만단테랑 비교했을 때 크라인더가 얼마만큼의 성능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두 개의 분쇄도를 일단은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툴은 바로 이 크루브 시프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200메시, 위에는 600메시 놓고 한번 흔들어 봐서 실질적으로 분쇄도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크라인더는 6크릭을 사용을 할 거예요. 왜 6크릭을 사용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이 크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컴프레서하고의 조합을 굉장히 많이 염두를 해 두실 텐데,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6크릭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만단테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형태로 추출이 되는 게 한 9크릭에서 10크릭 정도가 되니까, 크라인더는 6크릭, 그 다음에 코만단테는 한 9크릭 정도로 해갖고 10g씩 담아갖고 시프터를 돌려서 한번 분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600메시고요, 밑에는 200메시. 그리고 이거를 갈면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처음에 사자마자 처음에 갈았을 때는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가는데 에스프레소 분쇄도 갈 때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 자체에 약간 좀 길이 들어는 약간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라인딩 시간 자체는 오히려 코만단테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지금 제가 11g 가는데 벌써 말하는 사이에 다 갈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를 갈고 난 다음에 이제 10g 정도 갈았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조금 그 이상 갈았을 때 약간의 발열이 있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지금 한 30도, 31도 정도가 나오는데, 요 발열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연속적으로 추출할 때 발생하는 열이랑 지금 이 핸드 그라인더에서 발생하는 열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업소용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속으로 돌잖아요. 고속으로 돌면서 나는 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피의 맛의 향미라던가 이런 것들의 손실을 조금 줄 수가 있지만, 사실 핸드 그라인더에서 나는 어떤 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속으로 갈기 때문에 갈리면서 이 안에 있는 버가 조금 이제 뜨거워져서 원두 자체가 같이 이제 약간 데펴지는 약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정도 열에서는 어떤 맛이나 향미의 손실은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정확하게 10g을 넣고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600메시 이상 큰 거 그람 수를 한번 재볼게요. 3.3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600 사이 같은 경우는 6.5g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0.2g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00 마이크론보다 더 얇은 굉장히 작은 미세한 이런 가루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추출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과대 추출이 일어나고 잔미라던가 쓴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재보면 네, 지금 0.1g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뭐 여기 묻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더하면은 9.9g, 그러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고, 다음으로 한번 코만단테도 똑같이 9크릭으로 갈아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코만단테가 달리는데 드는 힘은 적기는 적네요.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만단테로 똑같이 600 마이크론보다 더 굵은 거는 아까 3.3g이었나요? 됐죠? 네, 해보니까 지금 2.4g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에서 600 같은 경우는 7.5g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200 마이크론보다 더 얇은 거는 0.3g이 나와야 되는데 딱 눈으로 봐도 0.3g은 안 돼 보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 제가 봤을 때 아까 크라인더로 내린 거랑 거의 비슷한 양 정도가 남아 있네요. 사실 여기 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약간 뭐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라인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코만단테도 그렇고 이 크라인더도 그렇고 굉장히 작은 미세한 어떤 입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과대 추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자는 둘 다 거의 없습니다. 만들어내는 양이 거의 비슷하죠. 다행이다. 아니, 사실은 육안으로 봐도 크라인더로 갈았을 때 어떤 분쇄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보여드릴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갈려져 있는 원두만 보여줘 갖고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 갖고 급하게 요 쿠르브를 좀 빌려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크라인더하고 컴프레서하고의 궁합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궁합은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의외로 결과는 되게 싱겁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한 14g대 정도의 원두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 6크릭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16g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7크릭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크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려도 뭐 결과물도 그렇고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15에서 16 사이는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나오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시면 미분가루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죠. 뭐 맛이야 말해 뭐합니까? 아까 그라인딩 된 퀄리티 보셨잖아요. 퀄리티대로 맛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 이용해서 한번 구동을 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브루잉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만 봐도 이미 그라인더의 성능은 사실상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루잉은 사실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여태까지 테스팅을 했던 거를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푸어오버를 하실 때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쇄도는 한 1.2크릭에서
1.3 클릭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핸드 드립 같은 경우에는 한 1.7 클릭, 1.8 클릭 정도 사용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하나는 크라인더 갖고 브루잉을 하고 하나는 코만단테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크라인더는 1.2, 그 다음에 코만단테는 21 클릭으로 브루잉을 한 다음에 실제로 마셔보고 맛 차이가 나는지, 제가 봤을 때 안 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한번 마셔보고 맛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갈다가 이거 하니까 그냥 지 혼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얘는 더 부드럽구나. 차이가 좀 있긴 있네. 그래서 요게 크라인더, 요게 코만단테 21 클릭, 얘는 1.2 클릭. 총 추출 시간은 2분 24초, 2분 20초 뭐 비슷하죠. 자, 일단은 둘 다 정말 깔끔하고 굉장히 단맛도 잘 살려져 있고 약간의 신맛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진하게 볶인 커피고 볶인 지 하루밖에 안 된 커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은 둘 다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분쇄도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맛 성향도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다르네요. 그래서 코만단테로 내린 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살짝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고요. 좋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선명합니다. 또렷하다고 해야 되나? 그에 비해서 크라인더로 내린 게 조금 더 좀 둥글둥글합니다. 조금 선명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놀랍게도 산미는 얘에 비해서는 살짝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 나고, 단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만단테보다 오히려 크라인더로 내린 게 조금 더 느끼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둘 다 브루잉용으로는 정말 완벽하네요. 자, 소소한 단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실리콘 뚜껑인데 뚜껑을 닫았을 때 얘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이얼이 요 실리콘 패드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을 끼울 때는 딱히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를 뺄 때는 이렇게 실리콘에 걸려서 살짝 들어서 빼줘야 한다는 거. 요거 뭐 별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제가 한 5일 동안 정말 한 몇십 번 갈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 안에를 보시면은 축을 이제 지지해주는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 날이랑 요 사이에 원두가 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한 20번 갈면은 한 번 정도 요 사이에 이제 원두가루가 콕 하고 껴서 이제 박혀서 잘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한두 번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뭐 별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톡 치면은 빠지는 정도. 대신에 갈면서 자동적으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웬만하면은 좋은 내용으로 꽉 찬 리뷰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 정말 싫지만 꼭 말씀드려야 하는 이 크라인더만의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컴프레소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15에서 16g 사이에서는 제가 별도의 분쇄도를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라인딩 퀄리티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클릭 간의 분쇄도의 편차는 너무 큽니다. 솔직히 사실 저는 오늘 휴대용 에스프레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프레소 말고 플레어 에스프레소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에 반응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이 크라인더가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을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분쇄도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쇄도가 없었어요. 분쇄도 6에서 13g을 넣고도 추출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14g 넣었을 때는 터져갖고 사실은 아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워갖고 아직도 굉장히 따끔거립니다. 그리고 분쇄도를 7로 바꿨을 때는 16g 이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요번에 테스팅에 사용한 이 원두로는 이 크라인더 갖고는 맞는 분쇄도를 플레어 에스프레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프레서도 솔직히 좀 마찬가지였어요. 15g 이상, 15g에서 16g을 썼을 때 분쇄도 6으로는 조금 힘들고 7로 했을 때는 너무 빠르고 딱 요런 구간이 사실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라인더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플레어 에스프레소처럼 약간 좀 상위 버전의 휴대용 에스프레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원두의 양을 먼저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맞는 분쇄도를 찾으려고 하시면은 죄송하지만 크라인더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쇄도의 범위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구매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카플라노가 요번에 이 그라인더를 출시를 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분쇄도 조절을 이 크릭수 자체를 좀 늘려만 줘도 제가 봤을 때 이 그라인더의 값어치는 거의 2배는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라인더입니다. 정말 이런 그라인더를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국민 그라인더라는 단어를 이제 넣었거든요. 사실 국산 그라인더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어떤 그라인더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 카플라노라는 회사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사실 굉장히 약간 좀 벅차오른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은 거의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카플라노가 비록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버는 지금 이탈리아산 강철버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많이 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라인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커피를 내려 먹는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내려 먹을 수 있는 좋은 그라인더를 만드는 어떤 그런 국민 그라인더가 좀 나왔으면 하는 굉장히 큰 바람이 있어서 그런 썸네일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카플라노에서 이번에 나온 그라인더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저가형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조금 더 좋은 이제 그라인더로 기변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 뭐 코만단테라던가 뭐 비슷한 굉장히 고가형 그라인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핸드밀의 분쇄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있는 이 손잡이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자, 손잡이 고정 나사를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고정되어 있던 손잡이를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핀이 한 개 더 나와요. 요 놈은 이제 요 조정 나사를 잡아주는 고정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빼주시고요. 그럼 밑에 있는 요 톱니바퀴 모양의 고정 나사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끔 쪼아주면은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게 아래 있던 버가 올라와서 틈이 좁아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오도록, 나사가 위로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번은 내려가겠죠. 이제 풀어주면 네, 틈이 커져서 더 두꺼운 입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조절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만큼 네, 요 고정 핀을 다시 이렇게 꽂아주시고, 손잡이 그대로 다시 꽂으시고요. 손잡이 고정 나사 돌려주시면 조정이 완료됩니다. 요거 이제 커피 분쇄 굵기. 이 제가 이제 제가 기록해 놓으려고. 자꾸 까먹어가지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사실 집에서 커피 내려 먹을 때 보통 이제 케냐냐, 에디오피아냐, 과테말라냐,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구분해서 내려 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같은 지역이라도 농장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르고, 그리고 로스팅에 따라서, 그리고 커피를 내리는 방법에 따라서 진짜 커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지역만 놓고 이건 이 맛이다 저건 저 맛이다 라고 놓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집에서 내려먹기 제일 편한 게 뭐 이거지, 핸드드립.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오래 내리면 특히 더 써져요. 그러니까 모든 커피가 이제 오래 내릴수록 써지는데, 핸드드립은 이게 더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제일 굵게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내리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제 카페나 요거 이제 무조건 매우 가늘게 하는데, 너무 이제 커피가 쓴 커피야 애초부터. 그래 난 쓴맛이 싫어해. 그러면 약간은 매우 가늘게보다는 보통 가늘게 정도로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더치커피, 제가 제일 많이 해먹는 거. 지금도 이제 다 먹었는데, 지금도 이제 요 해먹은 게 더치커피고요. 요것도 요건 이제 약간 굵게 정도 하고요. 요건 이제 약간 가늘게 해서 오래 내리기도 해요. 저는 근데 원두 좀 많이 써가지고 좀 가볍게 내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 더치커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더치커피가 저랑 취향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좀 가벼운 라이트한 거. 그러니까 나는 맥주도 그 라이트한 게 좋더라고. 맥주도 라이트한 걸 좋아하고 커피도 라이트한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하고 요새 나는 이 모카포트로 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왜 이것저것 하냐면 그 원두마다 그걸 로스팅 한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모카포트를 했을 때 제일 맛있게 내려지고, 어떤 거는 이제 그 드리블 했을 때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더치커피를 했을 때 맛있고, 이게 다 다른데, 지금 사온 원두는 모카포트를 했을 때가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더치 한번 쫙 내려놓은 다음에 그냥 따라 먹거든.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번 원두는 이렇게 많이 먹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번 거 진짜 괜찮더라고. 아무 요거 모카포트 인터넷에서 되게 싸게 파니까 집에 하나 놓으면 좋아요. 커피 집에서 내려 먹을 거면 괜찮아요.